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람들은 나를 가정적인 남자라고 불렀다. 회사에서도 후배들은 나만 보면 부장님은 진짜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분이잖아요 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알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분 좋으면서도 어딘가 찝찝했다. 마치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기분. 그런데 나는 그 찝찝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게 왜 내 마음에 늘 작은 돌처럼 남아있었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야 고백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처음 그 사실을 깨달은 날은 별것 아닌 날이었다. 은퇴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때였다. 아침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이제 좀 쉬어요. 이제 우리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죠.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다. 마치 누군가 내 숨통을 살짝 조이는 기분이었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말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나는 대충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회사만 다닐 때는 숨 쉴 틈도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나고 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날 오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고 집에 혼자 남았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나는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채널을 계속 돌리다가 결국 끄고 말았다. 그러다 문득 아들 방 쪽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환청이었겠지. 아들은 이미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린 지 오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 앞에 서니 오래전 기억들이 들춰졌다. 그 방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나는 늘 바쁘단 이유로 그 아이의 하루하루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해졌다. 그날 저녁 아내가 일을 하며 말했다. 당신, 이제는 취미라도 좀 가져요. 평생 회사만 다녔잖아요. 취미? 나는 무슨 취미가 있었지? 사람들은 회사가 내 삶을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회사가 나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붙잡고 버틴 거였다. 회사를 도망쳐 삼아 산 것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이 불편해서 회사로 도망치며 살았던 건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의문 하나가 올라왔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가족에게 책임을 지는 척하며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회사 일이 바쁠 때, 늦게 들어갔을 때, 아들이 초등학교 발표회 한다고 했는데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가지 않은 날. 그날 밤 아들은 울며 잠들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아내만 그 아이 옆을 지켰다. 나는 단지 봉투에 용돈을 담아 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빠도 할 만큼 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게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였을까?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정을 지키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주말에도 출근하고 늦은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는 혼자 육아를 하느라 지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했다. 사실은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했던 거다. 집에서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야 했다. 책임져야 하고 애정도 줘야 하고 감정도 나눠야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는 그냥 일이 많은 과장, 팀장, 부장이면 됐다. 누군가의 기대나 감정을 떠안지 않아도 됐고 내 역할이 명확했다. 나는 그게 편했다. 너무 편했다. 그리고 그 편함을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성장하고 아내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가족에게 다가가는 법을 모르니까. 나는 가족을 무서워했다. 그들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했고 관심을 원했고 감정을 나누자고 했다. 나는 회사에서는 해결사였지만 가정에서는 감정을 다루는데 서툰 초보자였다. 그러니까 도망쳤다. 일이라는 이름의 성벽 뒤에 숨어서. 그리고 이제 성벽이 사라진 지금 퇴직이라는 게 참 잔인하다. 평생 숨었던 곳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니까.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거실에 앉아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눈치를 살폈다. 평생 나를 배려하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둔 사람이었는데 은퇴한 남편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들은 매달 손주 사진을 보내주지만 나는 손주 얼굴보다 화면 구석의 시계에 더 먼저 눈이 갔다. 그 아이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먼 친척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당신 혹시 우리랑 대화하는 게 불편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랑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눈물을 참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내 가족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어색했던 거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가족을 두려워했던 사람.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 실은 감정적 거리를 두기 위해 일이라는 방패를 앞세운 사람. 그게 나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60년이 걸렸다. 아내에게 미안한 것도 아들에게 미안한 것도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는 나 자신에게도 미안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살아온 내 지난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것뿐이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대화도 없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몰랐다. 그래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저 돈 버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하며. 그런데 이제는 안다. 돈은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아내와 아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게 참 어렵더라.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용기를 냈다.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 가족에게 다가가는 게 무서워서 일에 숨어서 살았던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침묵했다. 시간이 몇 분이나 흘렀을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줬으니 고마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가볍게 용서해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로 다짐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아내와 산책을 나가고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손주에게 영상통화 걸어보고.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 아들은 내게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먼저 연락해준 적 처음이네. 고마워요.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아마 나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건 많이 벌어다 주고 집을 지키고 고생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것. 나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가족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 어색한 미소라도 지어보고 서툰 말이라도 꺼내본다. 완벽한 아버지는 못 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는 아버지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가족의 곁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